안녕하세요. 세무부인 스타텍스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양도양수 시 기타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우리 종합소득세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을 이제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앞에서 열거되지 않았다 뿐이지 기타소득이라는 법령 안에 들어가 보면 기타소득이 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양도소득은 아예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분류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에서는 복권 당첨부터 강연이나 TV 출연, 라디오 출연해서 받은 금액, 그 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타소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강사를 하는데 나는 사업소득인데요,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강연소득은 기타소득이고요, 내 업이 강사다 라고 하면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냐 아니면 반복적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소득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권리금 양도소득이에요. 내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것을 다른 원장님들한테 팔아요. 근데 나의 유형자산이 한 3억 정도 되고 내가 양도한 금액은 5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3억짜리를 3억에 판 거예요. 근데 추가로 받은 2억은 뭐냐면 그게 바로 권리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해요. 이 영업권이 바로 기타소득에 해당돼요. 그래서 나의 1년 소득은 1월에서부터 병원 양도시까지의 사업소득과 병원 팔고 나서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그리고 병원을 팔았을 당시에 받았던 이 권리금, 영업권, 기타소득, 이 세 가지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해 종합소득이 될 건데, 주로 원장님들이 병원을 양도하실 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2월까지 딱 잘라서 병원을 양도하지 마시고 아예 해를 넘겨서 1월이나 상반기 중에 양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12월까지 풀로 채워서 양도를 하시면 1년 사업소득이 전체가 다 잡히고 거기에 얹어서 영업권 소득이 또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를 넘겨서 1월에 파시게 되면 1월 한 달에 사업소득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거기에 소득이 얹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근로소득이죠. 2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1월 한 달의 사업소득, 그리고 양도 당시의 권리금 소득이 합쳐질 건데,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조금 작은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페이닥터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 뭐예요? 네트로 계약을 하죠. 거기에 대한 소득은 그쪽 병원에서 사업주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양도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세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양도양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 개원 이력이 없으신 분들이 양도양수로 개원하실 때는 1월이든 12월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기존에 개원 이력이 있으신 분이 그 양도양수 당시에 고용 승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폐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개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 경우에만 저희가 한 연말쯤 12월쯤 개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문이거든요. 내가 기존의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것을 다 고용승계하고 양도양수하고 넘어왔다 그러면 저는 새로 개원을 했을 때 새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업부진으로 이거 병원 팔리지도 않고 그냥 폐업하고 직원들은 그냥 계약 종료되고 끝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 개원을 했을 경우에 폐업한 전년도의 인원이 나의 그 실제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 개원을 해서 사람을 고용했더라도 예전에 내가 병원을 운영했던 그 인원만큼은 세액공제를 못 받고 그걸 뛰어넘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그때부터 세액공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2월에 개업하면 우리 이 모든 계산은 연단이기 때문에 사실 12월 한 달의 인원 같은 경우에 몇 명 안 잡히겠죠.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12월 한 달은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24년에 12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게는 세액공제 못 받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명을 고용했을 때 12월 한 달이라 그러면 한 명이 안 돼요. 0.8명 이 정도로 잡힐 거예요. 그 애는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듬해 25년도에는 10명을 1년간 고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0.8명에서 10명이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액공제 계산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이게 법인은 그렇지 않은데 모든 개인 사업자는 다 연단위 계산이라서 그래요. 어차피 못 받을 해에는 인원을 적게 갈수록 유리하죠. 받을 수 있는 이듬해에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일부러 병원이 잘 되고 있는데 고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연말에 고용을 하게 되면 인원이 많더라도 연평균이기 때문에 적게 잡히거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25년도에 인원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원 이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 양수 시에 고용 승계를 못하고 그대로 폐업하신 원장님에 한해서는 다음번 개원할 때는 뭐 연말쯤에 개원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개원은 언제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 양수할 때 대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양도인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5억으로 팔았어요. 근데 3억에 대해서는 내가 유형자산이 있대. 이 유형자산 3억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장부가 얘기예요. 유형자산이 3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도 양수 대금은 5억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억 원은 권리금이겠죠.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상대방은 5억을 다 주지 않고 유형자산 3억에 대해서는 그냥 주고요. 권리금 2억에 대해서는 8.8%를 떼고 입금을 해요. 그러면 입금되는 금액이 5억이 다 안 들어오겠죠. 8.8%를 뗀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원천세라는 항목으로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나중에 내가 신고할 때 공제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 내 돈인데 그걸 나 대신 떼갖고 미리 세금을 냈어요. 이런 걸 원천세라고 하거든요. 지급 원천에서 공제한 다음에 낸다고 해서 원천세라고 하는데, 이런 원천세는 이미 내가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납부하는 행위는 나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거를 저쪽에서 납부했지만 그 돈은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납부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반기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나의 근로소득, 그 다음에 권리금, 원천세,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 공제에서 그 8.8%가 나의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 안 들어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양수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권리금이 얼마고 다 책정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8.8%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절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8.8%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세청에 납부가 될 때 이거를 기타소득 원천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듬해 양도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를 하면 자기의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포함해갖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쓸 때부터 세무사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서 뒤에 보면 별지라고 있어요. 양도양수 품목을 전부 적는 건데 아까 말했던 3억에 해당하는 유형 자산이 그 뒤에 적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맨 밑에 권리금 2억이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세무사님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별지부터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양도양수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간인을 별지까지 보통 같이 하시거든요. 이게 양수인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할 때 첨부 서류예요. 양도양수 계약서가.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 3억 원과 권리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러한 유형자산 금액이나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자가 전부 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돼요. 조금 골치 아프니까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부터 세무사와 컨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